이번 시간에는 연시조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만흥이라는 이 제목은요. 넘칠만, 가득 찰 만자고요. 흥취흥, 즐거울 흥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서는 흥이 넘치다, 즐거움이 넘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. 자연 속에서 세상 일을 떨치고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전 육수로 된 연시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핵심 정리 함께 참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핵심 정리 보시면요. 세상 일을 떨치고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전 육수의 연시조라고 되어 있죠. 자연과 합일되는 무슨 경지? 바로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물화일체적 경지와 함께 정치 현실이나 세속에 대한 작가의 어떤 의식, 현실 도피, 그런 어떤 좀 답답하고 썩어 빠진 그런 정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작가의 그런 의식이 엿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시조, 연시조가 되겠고요.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감정을 노래했다 그래서 한정과 자연 친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 표현면에서는 우리말의 묘미를 아주 잘 살린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. 주제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문 보시면요. 일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수에서는요. 분수에 맞는 안분지족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. 분수에 맞는 안분지족의 삶. 자,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,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이라는 건 움막입니다. 여기서 이 띠집은 움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아주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. 여기서 산수간 바위 아래라는 이 공간적인 배경은요. 산수간 바위 아래라는 이곳은요. 속세를 벗어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 속세를 벗어난 곳. 띠집을 짓노라 하니 여기서 띠집을 짓는다 어떤 뭐 욕심 없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는 것이 아니니까 안분지족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지만 그런 어떤 세상의 부귀 명예를 따르는 사람들, 나의 뜻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그 모르는 남들이라고 했는데요. 세상의 부귀 공명을 따르는 세상의 부귀 공명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. 그 사람들은 나의 그 산수 아래서 띠집을 짓는 모습을 보고 웃는다 한다면은 비웃겠지만은 여기서 웃는다는 건 비웃음이겠죠. 어리고 하함의 뜻대 난 내 분인가 하노라.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나의 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하함이라고 했는데요. 하함은 향함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. 시골에서 자라서 세상 물정에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. 화자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거는 화자 자신이 되겠죠. 그러니까 그 모르는 남들과 화자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. 그죠? 여기서 하음이라는 건 세상 물정에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, 즉 화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표현한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뜻대는 내 분인가 하노라. 이거는 내 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삶의 만족감,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. 이게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게 무엇이 되겠습니까? 바로 안분지족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자, 두 번째 작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작품에서는 안빈낙도하는 삶의 즐거움을 얘기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안빈낙도하는 삶의 즐거움. 자, 두 번째 수 보시면요.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해.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해. 참 소박한 음식이죠. 보리밥에 나물 몇 가지 이런 겁니까? 그래서 보리밥 풋나물은 바로 소박한 음식을 비유한 것으로 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소박한 음식. 알맞춰 먹은 해.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실카지 논이노라.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
놀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발끝 물가. 요것도 바로 속세를 벗어난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실컷 논일겠습니다. 그래서 요 두 개는 안 빈낙도하는 삶의 즐거움을 표현했죠. 주제와 똑같네요. 그 내용이. 자, 그 연함은 일은 부러울 줄이시랴. 그 밖에 다른 일들이야 부러워할 것이 있겠습니까? 라고 했는데요. 자, 요 부분 좀 높여볼게요. 그 밖에 연함은 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요. 그 밖에 나머지 일들이야 라고 했는데 그 밖에 나머지 일들이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바로 세속의 부귀영화, 세속적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. 세속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. 이런 것들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냐?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죠. 그래서 바로 이 종장 전체에서는요. 세속의 벼슬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연 속에 응거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났죠. 세속의 것을 버리고 자연 속에 은거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수에서는 자연에 몰입해 사는 즐거움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연에 몰입해 사는 즐거움. 자연에 몰입해 사는 즐거움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잔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라고 했죠. 여기서 먼 산, 이 산이 이 주된 중심 대상, 중심 서술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.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고 해도 반가움이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? 이 말은 산을 보는 것이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던 님이 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반갑다라는 얘기겠죠. 좀 가정적이고 좀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랑하는 님이 오는 것보다 산을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. 여기서 산은 곧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. 이것과 상반돼서 바로 임은 인간, 즉 속세를 비유한 것이다. 그래서 서로 대조적인 그런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초장과 중장에서는요. 설의법 사용이 되었고요. 그 다음에 비교법도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말삼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 교화하노라. 자, 그 산이 말도 없고 웃음도 없지만 그래도 못내 마냥 좋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산이 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도 그 주체가 말삼도 우음도 아니어도 이 주체는 뭡니까? 그 산이 그런 거니까 주체는 산을 비유한 거고요. 의인법 사용됐다는 거 아시겠죠? 못내 좋아하노라. 좋아하겠습니다. 이 좋아하는 거의 주체는 누구예요? 바로 화자가 되는 거죠. 여기서의 주체는 화자. 그래서 산이 말을 하거나 웃지 않아도 내심 좋다. 즉 무라일체의 경지를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. 무라일체의 경지.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뭐 이심전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. 무라일체의 경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사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수에서는 강호한종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죠. 강호한정의 삶에 대한 자부심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거쇼 삼공독은 낫다 하더니 만승이 만하랴. 누군가가 삼정승보다 낫다고 했는데 만승, 만 개의 수레를 부리는 임금이 이보다 나으랴. 이 말은 야, 뭐가 그렇다는 거야? 자연을 즐기는 게, 그러니까
삼정승, 영의정, 좌의정, 우의정보다 또 천개의 수레를 부리는 그런 임금보다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. 자, 이 자연에 완전히 푹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누군가가 삼공이라는 거는 삼정승, 영의정, 좌의정, 우의정을 얘기하는 거죠. 삼공 도곤이란 말은 보다, 보다, 이 도곤은 보다라고 하죠. 삼정승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만개의 수레를 부리는 그런 임금이 이보다 더 하겠는가, 더 할 수 없다란 얘기죠. 세속을 벗어난 삶의 즐거움만 하랴,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만하랴라는 말은 세속을 벗어난 삶의 즐거움만 하랴, 그렇지 못하다. 세속을 벗어난 삶의 즐거움이라는 건 자연을 즐기는 것만 하랴, 자연을 즐기는 것만 못하다 라는 거죠. 이제래 헤어든 소부허유 낙뒀더라. 이제와 헤어든 생각해보니 이런 뜻이죠. 생각해보니 소부허유 낙뒀더라. 자, 중국에서 그 벼슬을 다 뒤로 하고 등진 채 자연에서 은거했다는 인물들이죠. 소부와 허유가 영리했던 것 같다. 그런 세속의 무기공명 다 뒤로 하고 자연에 은거했던 이 소부와 허유란 인물이 오히려 참 영리했던 것 같다. 자, 영리했구나. 뭐 이런 의미죠. 아마도 임천한응을 비길 곳이 없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임천한응이 이 사수의 핵심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. 요 사수의 주제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.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란 뜻이죠.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아마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즐거움은 비교할 곳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강완정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습니다. 자, 총 6수로 된 연시조인데 여기에선 4수까지만 공부를 해봤고요. 각각의 그 각 수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와 그다음에 그 비유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. 문제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